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호주에서 학사를 졸업하고 졸업 비자를 4월 말에 받아서 현재 소지하고 있고 곧 그리피스 석사를 앞두고 있는 유학생인데요. 이제 7월이 돼서 졸업 시즌이 다가왔잖아요. 혹시나 졸업 비자를 혼자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저도 혼자 준비하면서 고민이 많았듯이 지금 준비해야 하는 게 많으실 텐데 이제 유학원이나 같이 준비했던 친구들, 법무사님도 찾아가서 조언을 구했었고, 제가 알고 있는 이런저런 작은 정보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제가 원테이크로 그냥 한 번에 줌으로 화면 녹화를 하면서 얘기를 할 거라 그냥 친구가 얘기해 준다고 생각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졸업 비자는 학생 비자를 소지하고 계신 분이 호주에 남아서 2년 혹은 그 이상 거주를 하면서 일을 하거나 뭐 거주하거나 할 수 있는 비자잖아요. 학생 비자를 어플라이 했을 때는 유학원 도움을 받아서 했던 거랑 달리 졸업 비자는 보통 유학원에서 도와주지 않고 혼자 진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특별한 케이스에는 법무사님한테 도움을 받아서 돈을 지불하고 같이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래도 그거 자체도 좀 돈이 많이 들기도 하고 혼자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비자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졸업 비자 소지하고 있는 친구들도 다 보통은 혼자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좀 위험 부담이 있고 좀 리스크를 감수하고 싶지 않겠죠? 아무래도 비자니까. 그래서 제가 준비하면서 어떤 서류 준비했는지 또 주의해야 될 거는 뭐가 있는지 이런 거를 한번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주절주절 한번 제 경험을 바탕으로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음, 일단 비자를 같이 한번 살펴보자면 음, 일단 사파로 비자를 신청할 때 요 이미그런트 요 이민성에서 신청을 하잖아요. 사파로 비자를 이렇게 들어가면 어떤 종류의 비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포스트 보케이셔널이 있고 포스트 하이어 에듀케이션이 있고 세컨드 포스트 하이어 에듀케이션이 있는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특수한 케이스라서 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포스트 보케이셔널에 저는 해당되지 않아요. 요거는 이제 nominated occupation on the skilled occupation list 요 안에 있는 직군 공부를 한 학생이 어플라이를 하는 거라 저는 요 두 번째 거를 신청했거든요. 저는 바첼러 오브 아츠 프로그램을 했었어서 포스트 하이어 에듀케이션 워크스트림 요걸로 보시면 되고 이제 호주에서 일할 수 있는 거고 가족들도 동반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졸업하는 그 학위가 크리코스에 등록이 되어 있는 코스인지도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아마 학업을 시작하기 전에 받는 COE에 크리코스 넘버가 아마 같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어플라이 하면 되게 usually 2에서 3년 정도 받는데 저는 2년을 받았고요. 이제 홍콩 시민권자나 뭐 브리티시면 다른데 이제 한국인의 경우 이거에 속하지 않으니까 코스트 제가 작년 12월 말에 중순에 졸업할 때만 해도 2,300불이었는데 3월 1일 되면서 4,600불로 정확히 더블이 됐고 7월 1일 그러니까 며칠 안 됐죠? 올해 7월 1일에 또 이렇게 올랐어요. 5,750불. 한국 원으로 환산하면 600만 원이 조금 그 원자리 정도 되겠네요. 정말 적지 않은 금액인데 만약에 사파로를 어플라이 하겠다 결정이 되신 분이라면 요 이민성 홈페이지를 한번 한 줄 한 줄 다 천천히 읽어보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내가 이 비자를 어플라이 할 수 있는 상황인가? 엘리저빌리티를 눌러보시면 be this age 35세 이하면 어플라이 가능하고 또 이 비자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must be in Australia 호주 안에 있어야 돼요. 이걸 어플라이 할 때. 그리고 아직도 살아있는 그 스튜던트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스튜던트 비자가 이전 어플라이 하는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지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음, 댓글 보시면 어떤 학위를 가졌는지 요 밑에 리스트가 있어요. 요 중에 하나라면 또 어플라이를 할 수 있고요. 보통은 학사 어너즈 있고요. 마스터즈 세 개 다 가능한 걸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박사 과정도 있고, 테를 보자면 requirements를 다 충족시켜야 돼요. 여기서 이제 가장 필요한 네 가지가 있는데 크게 네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어, 졸업 관련 서류가 필요하고요. 영어 성적, 그리고 호주 신원조회, AFP라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지터 헬스 커버, 건강보험, 헬스 인슈런스를 꼭 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개를 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 천천히 하나씩 또 보자면, 음, 485 비자를 신청하려면 학위가 있어, 곧 학위를 따실 거잖아요, 7월에. 그게 이제 2년간, 실질적으로 2년간 공부를 하는 코스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네, 2년간. 그게 아마 92주에 상응하는 학업 기간일 거예요. 그리고 학위 자체를 호주에서, completed 했어야 하고, in total of no less than 16 months. 16개월 이내에, 코스가 끝나는 거면 안 돼요. 그러니까 2년, 3년 요렇게 공부하는 코스를 졸업하시는 경우에만 사파로를 어플라이 할 수 있고 본인의 그 코스, 그러니까 뭐 학교라고 다 같은 것도 아니고 패컬티마다도 다르고 또 그 학위증마다도 달라요. 바첼러 오브 아츠 중에서도 어떤 전공인지 어떤 패컬티인지에 따라서 다 이 크리코스가 다르기 때문에 인스티튜션이니까 아마 학교 크리코스를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번호를 가지고 계시면 좋고, 그리고 한 줄 한 줄 다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저는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크레딧 받으신 분이라면 이것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고요. 기존에 공부했던 데에서 면제를 받은 수업이 있다거나 하면 요 크레딧 exemptions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영어 성적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이제 보시면 졸업하자마자 아니면 졸업하기 전에 요거를 꼭 따셔야 하는데, 어, 보통은 IELTS랑 PT를 많이 보시잖아요. 그 자격증 자체는 2년간 유효해도 여기서 최근 1년 이내에 본 거를 선호한다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acceptable minimum scores. 근데 이제 2025년 8월 7일 이전에 했던 것도 가능은 하네요. 근데 이제 어쨌든 2년 안에 그 자격증이 유효할 때 유효한 자격증을 사용하셔야 되고 아이엘츠 아카데미 대학 들어올 때 봤던 국어 오버롤 6.5, 이치 5.5, 제너럴도 봐도 돼요. 이거는 졸업 비자라서 여기가 다 봐도 되는 시험의 리스트인 거거든요. 제너럴도 똑같이 6.5, 이치 5.5인데 이제 제너럴이 좀 더 쉬우니까 점수를 받기에 그냥 졸업 비자를 위해서 영어 성적이 필요하다. 아이엘츠 제너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또 PT 아카데믹도 봤는데 석사 때문에 오버롤 55, 그리고 또 이치가 이렇게 다르게 나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PT가 IELTS보다 훨씬 더 점수를 받기에는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개를 다 가지고 있지만 IELTS 제너럴로 어플라이를 했고 IELTS 테스트가 잘 안 맞는다 하면은 PT도 조금 공부를 해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제 지금 유효한 성적이 없다. 다시 봐야 한다. 그러면 taken honor before. 이게 2025년 8월 7일 이후에 본 성적이 요거면 되는 거고요. 12, 6.5, 5.5. PT는 조금 더 오버롤이 좀 더 높았어야 했네요. 8월 6일 이전에 본 학생이라면 요 성적을 가지고 있어야지 뭐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안 봐도 되겠죠? 여기 브리티시나 홍콩 패스포트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Health insurance. 학생보험 가지고 공부했잖아요. 이번엔 비지터 헬스 커버가 필요해요. 그래서 health insurance,
485를 어플라이 하고 있는 시점에 이미 소지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Overseas Visitors Health Cover 해서 OVHC를 가지고 계셔야 하는데, 이제 그냥 구글에 OVHC 인슈런스 치면 이것저것 많이 나와요. 뭐 알리앙스, 부파, 메디뱅 다 유명한 데인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저렴하고 이런 펄스도 좋아서 HCF에서 해서 한 매달 이렇게 내고 있고요. 음, 이거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이 OVHC를 소지를 하실 거라면 그냥 뭐 어플라이 하는 시점 지금 그냥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는 게 전 좋은 것 같아요. 이메일로 바로 PDF도 받을 수 있고 그걸 써야 하니까 최대한 빨리 요거를 신청을 하시고 음, Health requirements. 왜 워홀 비자나 학생 비자 한국에서 호주 들어올 때 신체 검사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이 그 신체 검사를 받아야 하는 리스트에서 제외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이번에 4월 말에 사파로 어플라이 하면서 요 Health requirements 테스트 봐야 되는 거 안 받고요. 그러니까 신체 검사 하러 가지 않아도 됐었으니까 요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어플라이 하는 본인이거나 같이 동반하는 가족들 중에서 이제 뭐 헬스 이슈가 있는 분들은 여기 파트를 눌러서 꼭 확인을 해보시고요. Character requirements. 전부 다 16살 이상이어야 하고, Australian value statement, Life in Australia booklet 읽어보시고, 이런, 제일 잘한 게 있고, 정부의 이런 debt, 그러니까 빚이 있으면 안 되고요. 아래를 비자 cancelled. 전에 비자가 거절되거나 취소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그런 이력이 없을 테니까 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음, 어떤 다큐멘트가 필요한지 제가 썼던 다큐멘트를 전부 보여드릴게요. 한 곳에 모아놨는데, 저는 총, 이게 몇 개지? 25개 다큐멘트를 썼네요. 이민성에 들어가서 어플라이를 할 때, 이거는 이제 제가 한 거였는데, 전에 공부했던 거랑 이번에 사파로 받은 거 템포러리 워크 요거거든요. 이제 어플라이를 하실 때, 어, 에비던스 타입에 되게 이것저것 많아요. 그래서 캐릭터 히스토리, 캐릭터 어세스먼트, 퀄리피케이션스, 에비던스 오브 스터디 뭐 이런 저런 거를 다 증명해야 돼서 이 자료가 필요한 건데, 이제 요거는 그냥 캡처를 하고 싶으시다면 하셔도 되고, 여기선 제 개인정보가 없어서. 음, 주소 증명할 때 필요한 뱅크 스테이트먼트, 호주 뱅크 스테이트먼트 가지고 계신 뭐 커먼웰스나 뭐 ANZ나 이런 데서 뱅크 스테이트먼트 앱에서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PDF 파일로. 그걸로 이제 내 현재 사는 주소가 브리즈번이 아니라 그러니까 호주에 있는지 그걸 증명하는 걸로 썼고 리즈 어그리먼트 저는 렌트를 했었어서 제 이름이 들어가 있는 주소지 확인하는 걸로 유틸리티 빌도 제가 관리를 했었어서 제 이름 밑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주소지 증명할 때 이것도 썼고, 캐릭터 어세스먼트, 제가 말했던 것 중에 호주 신원조회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AFP가 뭐냐면, 범죄 이력이 있는지를 체크를 하는 건데, AFP.gov.au 치시면 요 웹사이트가 뜰 거예요. Police check 누르고, Before you apply 눌러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how to apply, apply online 하면 밑에 쭉 뭐 이거 틱하고 뒤에 이제 개인 정보들 넣고 신청을 하면 마지막에 결제하는 페이지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까지 결제 아마 제가 AFP certificate 보면 이렇게 본인의 레코드가 이렇게 나올 거고요. 리시트 보면 56불 냈네요. 어플라이 하면서 돈도 결제하시고 아마 저는 하루인가 이틀 뒤에 나왔던 것 같아요. 파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전부 다 여기 이렇게 브라켓 되어 있는 거는 제가 한 번에 보기 편하려고 지금 정리를 해놓은 거고
이렇게 다 파일을 다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개인 정보를 확인하는 자료들이 많이 필요해서 저는 한국을 가서 한 건 아니고 온라인으로, 음, 요 크리미널 레코드, 한국에서 범죄 이력이 있는지 그 레포트도 뽑았고, 무조건 다 영문이어야 해요. 한국 증명서도 영어로 근데 뽑을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AFP 호주 신원조회 했던 거, 리시트랑 서티피케이트 둘 다 가지고 계시면 좋고, 요거는 이제 한국 아이디 카드 레지스터 한 걸 거예요. 그리고 스튜던트 헬스 커버 공부할 때 가지고 있었던 거랑 비지터 헬스 커버 나 이제 485 어플라이 할 때 준비가 됐다. 요 PDF도 가지고 계셔야 하고, 아이덴티티 확인하는 것 중에서 저는 가족관계증명서도 영문으로 뽑았어요. 그리고 가지고 계신 패스포트 앞면도 스캔해서 가지고 계실 테고, 드라이버 라이센스는 호주께 있으면 좋아요. 한국도 그 영문으로 된 게 뒤편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스캔하셔도 되고, 어, 앞뒷면을 다 스캔하시거나.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자료가 필요할 때 사용하려고 운전은 안 하지만 호주 운전 면허를 발급을 받아서 그걸로 PDF 파일을 가지고 있고요. IELTS 제너럴, 요건 이제 사파로 위에서 봤던 거고, PT도 아카데믹 석사 신청할 때 썼던 건데, 이제 어플라이 하는 시점에 벌써 가지고 있었어서 요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졸업 관련 서류들. 어, CDOS, 뭐, Academic Transcript, AHEG Statement, Testimonial, Degree Certificate, 뭐 이런 식으로 졸업한 다음에 이 마이 이코스라는 웹사이트에서 본인 그 졸업 관련된 증명서를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여기서 네 가지를 받았는데 학교 계정 이메일 말고 본인 계정 언제든 로그인할 수 있는 본인 계정으로 회원가입을 해서 계정을 갖고 계시면 되고 인증을 하고 들어가면 저는 이렇게 유퀴에서 받은 게 4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CDOCS 요거를 보시면 음, 제 개인정보랑 코스 네임이랑 캠퍼스 어디였는지 영어로 수업한 것도 여기서 확인이 가능하고 그 학업을 시작한 날짜와 그 학업을 종료한 시점 둘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레듀에이션 졸업 시기 언제였는지도 나오는데 그 92주, 즉 2년에 상응하는 학업을 해야 어플라이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건 이제 졸업 날을 기점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학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학업을 끝낸 Program Requirements Completed 요 날짜까지를 봅니다. 그래서 요게 92주가 넘어야 하고 저는 이제 2022년에 줄라이에 시작했는데 중간에 한국을 1년 갔다가 다시 와서 학생 비자를 2번 받은 케이스예요. 그래서 저는 살짝 복잡해서 법무사님을 찾아갔던 거고, 보통의 경우는 뭐 휴학을 하거나 재입학을 하는 경우가 없으니까 아마 2년, 1년 반, 3년 그 적당한 시간이 아마 CDOS 너무 어려워. CDOSC 스테이트먼트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카데믹 트랜스크립트 요게 이제 성적 증명서죠. 성적표. 어떤 과목 들었는지, 그 GPA 어떻게 되는지 전부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요것도 꼭 들고 계시고, AHEG, 요거는 이제 Australian Higher Education Graduation Statement, 그러니까 졸업을 확인해주는 확인증 같은 거죠. 그래서 증명서에는 어떤 과목들을 들었는지, 어떤 성적 받았는지가 여기서도 다 들어가 있고, 마이 이곳에서 주는 이 네 가지는 전부 다 넣도록 해라. 네 번째는 테스타뮬, 그러니까 디그리 서티피켓이거든요. 졸업식 날 받는 그 학위 증서도 가지고 계시면 되고 이제 COE 학생 비자 어플라이 할 때 이제 학교에서 COE를 받았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가지고 계실 텐데 에비던스 오브 스터디에 넣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2번 입학했기 때문에 2개를 가지고 있어서 2개 다 넣었고 이제 트래블 이력 확인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이제 출입국 확인서 한국에서 발급한 건데 영문명으로 발급을 받았고요.
그리고 비자 그랜 레터, 그 학생 비자 승인됐을 때 받았던 그것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법무사님께 조언을 받았던 내용인데, 보통은 여권에 그 얼굴 나와 있는 그 앞면만 스캔을 하잖아요. 뒤쪽에 있는 다른 나라들 왔다 갔다 한 정보도 다 넣어야 하거든요. 수기로. 그때 넣고 나서 맨 마지막에 다큐멘트 제출할 때 스탬프 있는 면들도 다 스캔해서 넣으면 더 좋다고 하셔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개를 하시면 되고, 서류 업로드 할 때 각 카테고리에 아이덴티티, 뭐 스터디, 헬스 등등등 넣어야 하는 칸에 PDF를 올바르게 넣어서 어플라이를 하면 되고요. 이제 완전 마지막에 결제하는 란이 나올 거예요. 이제 이걸 보고 어플라이를 하신다면 5,750불 결제하고, 저는 4월 24일에 어플라이해서 그날 4시간 뒤에 바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하루나 뭐 얼마 안 돼서 받는다고 들었어요. 제 다른 일본인 친구는 20초 내에 받았대요. 그렇게 그 서류를 누락하지 않고 전부 다 넣으면 그래도 빨리 나오는 편이니까 그거는 걱정을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물론 되겠지만.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신청 버튼을 누르기 전에 과정 종료일과 비자 신청일의 간격이 6개월 이내인지를 확인하라고 하는데, 이제 7월에 졸업하신다면 올해 12월 되기 전에 어플라이 하시는 게 좋고, 2026년 12월, 올해 말에 여름에 졸업을 하신다면 3, 4월에, 그 내년 후년 3, 4월에는 하는 게 아마 좋겠죠? 근데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생 비자가 얼마만큼 남았다 하더라도 학생 비자 엘리저빌리티 그 컨디션 중에 학업을 3개월 이상 쉬면 안 된다, 이런 컨디션이 저는 있었거든요. 보통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졸업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저는 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7월 졸업자들은 8월 15일에 만료되는 비자를 대부분 가지고 계실 거란 말이죠. 졸업하고 나서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거, 뭐 보험 어플라이하고 PDF 파일 가지고 있고, 음, 그리고 AFP, 뭐 범죄 이력이 없다면 바로 나올 테니까 그것도 바로 가지고 계시고, 이제 영어도 호주에서 2년 그리고 3년 학사나 뭐 석사라면 더더욱 공부를 하셨다면 충분히 바로 받을 수 있는 점수이기 때문에 IELTS가 더 편하시다면 IELTS 제너럴이 더 잘 나오고요. PTE도 조금 연습을 한 1, 2주 정도 빠싹 하면 또 사파로 비자 리퀘어먼트에는 맞는 그 점수를 충분히 받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학교 졸업하고 나서 마이 이코스 들어가서 서류들 이것저것 취합해서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제가 당장 생각이 나는 건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